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보수표, TK 쪽 정서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대구 유세에 가서도 안보 대통령이 누구냐 라면서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북한은 저 안철수의 튼튼한 자강안보, 단단한 한미동맹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 즉각 중단하라! 네, 목소리에서는 결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거죠. 과거. 네. 과거와 달라져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운동 초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한테 대구 경북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꽤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도 물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홍준표 후보 가지고서는 문재인 후보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단 말이죠. 잠깐 볼까요? 오늘 나온 대구 경북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 TK 지역입니다. 네. 문재인 31, 홍준표 22, 안철수 1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위였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3위로 밀려났잖아요. 밀려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표의 상당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기색을 보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 제가 뭐 전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안철수 후보로 밀어줘 봤자 그래봤자 문재인 후보한테 어차피 안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도 지키자 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전국적인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과거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당한 위기고 지금 얘기하는 통합정부라는 것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 잠깐 얘기했던 총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제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후보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 후보, 홍석현, 유시민, 송영길 들어보셨어요? 이 후보 이름? 그게 전부 잘못된 뉴스로 이게 정리됐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명의 이름까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금 벌써 SNS 상에서는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 섀도우 캐비넷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진즉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곧바로 지금 투표가 끝나고 나면 집권해서 바로 이제 총리 후보, 장관 후보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명단이 나오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믿어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에 이제 어법이 좀 바뀐 말하는 맥락이 바뀐 것을 보건데 사실은 계속 호남 총리 얘기하다가 이번 호남 총리 얘기를 딱 뺐어요. 그래서 호남은 제외하는 것 같고 또 영남 출신은 또 자기가 영남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비영남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시민 후보 나왔는데 유시민 후보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유시민 후보, 유시민 후보랍니다.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되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정도 남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마 몇 사람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리고 아마 분명히 좀 뭔가 누군가 염두에 확실히 꽉 지금 심증을 좀 굳히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투표일 직전에 지금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아무래도 이제 지지 세력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굉장히 또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 반대쪽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적절한 시기가 언제 될지 아까 뭐 송영길 선대본부장은 본인 이름이 거론되니까 일단 멋쩍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송영길 선대본부장은 그 비영남은 맞죠? 네, 그렇죠. 수도권이죠. 비영남은 맞죠? 아니 그 지역구는 수도권이지만 뭐 고향은 또 호남이고 호남이죠, 예. 네.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마음속에 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아니 뭐 꼭 립서비스라고 우리가 폄하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조금 전 여론조사 우리가 아까 그 TK 지역만 살펴봤는데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전체 5자 6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1, 지난주 41에서 문재인 후보 40, 거의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에서 24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홍준표 후보 9에서 12. 아직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선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상정, 유승민, 조원진 후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50대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50대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 43%, 안철수 22, 홍준표 16. 뭐 50대 초반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표심은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대만 볼까요? 60대? 60대는 비슷합니다. 네.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순인데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온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제로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유권자를 놓고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예요. 지역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50대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올라가니까 그만큼 안철수 후보 쪽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 나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국민이 단일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단일화 해달라는 거 가지고서는 일단 별 약효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지금 뭐 공동정부 구상이나 이런 걸 내놓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저런 현상을 안철수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국민의당 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1+1이 2가 되는 게 정치판은 아닙니다만 아까 공교롭게 전체 지지율을 보니까요. 안철수 후보랑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랑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합계를 그냥 제가 얼핏 지금 해보니까 40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40이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지지세가 합쳐진다고 봤을 때는 저렇게 되면 그 호각세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생각들을 아마 캠프에서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표된 저 내용이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캠프의 희망대로 저걸 다 합쳤을 때 40이 돼서 호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 더하기 1이 3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거기에 반발해서 빠져나간 세력도 있고 거기에다 붙을 수 있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3자 통합이 된다고 해서 호각이 된다. 그거 말하기는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돌파가 마땅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텐트, 빅텐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 대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전체 5자 6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1, 지난주 41에서 문재인 후보 40, 거의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0에서 24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홍준표 후보 9에서 12, 아직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선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상정, 유승민, 조원진 후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50대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50대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 43%, 안철수 22, 홍준표 16. 뭐 50대 초반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표심은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대만 볼까요? 60대? 60대는 비슷합니다. 네.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순인데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온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제로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유권자를 놓고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예요. 지역적으로는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50대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올라가니까 그만큼 안철수 후보 쪽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 나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국민이 단일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유시민 후보 나왔는데 유시민 후보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유시민 예. 후보 유시민 후보랍니다.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되고 그러면 이제 네. 두 사람 정도 남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마 몇 사람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리고 아마 분명히 좀 뭔가 누군가 염두에 확실히 꽉 지금 심증을 좀 굳히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투표일 직전에 지금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지 세력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굉장히 또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 반대쪽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적절한 시기가 언제 될지 아까 뭐 송영길 선대본부장은 본인 이름이 거론되니까 일단 멋쩍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뉴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송영길 선대본부장은 그 비영남은 맞죠? 네, 그렇죠. 수도권이죠. 비영남은 맞죠? 아니 지역구는 수도권이지만 뭐 고향은 또 호남이고 호남이죠, 예. 네.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마음속에 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아니 뭐 꼭 립서비스라고 우리가 폄하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조금 전 여론조사 우리가 아까 그 TK 지역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제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후보 이야기가 나와요. 총리 후보, 뭐 홍석현, 유시민, 송영길 들어보셨어요? 이 후보 이름? 그게 전부 잘못된 뉴스로 이게 정리됐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명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금 벌써 SNS 상에서는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 섀도우 캐비넷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진즉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곧바로 지금 투표 개요 끝나고 나면 집권해서 바로 이제 이 뭐 총리 후보, 장관 후보를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명단이 나오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믿어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에 이제 어법이 좀 바뀐 말하는 맥락이 바뀐 것을 보건데 사실은 계속 호남 총리 얘기하다가 이번 호남 총리 얘기를 딱 뺐어요. 그래서 호남은 제외하는 것 같고 또 영남 출신은 또 자기가 영남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비영남.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보수표 TK 쪽 정서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대구 유세에 가서도 안보 대통령이 누구냐 라면서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북한은 저 안철수의 튼튼한 자강안보, 단단한 한미동맹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 즉각 중단하라! 네, 목소리에서는 결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거죠. 과거. 네. 과거와 달라져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선거운동 초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한테 대구 경북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꽤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도 물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홍준표 후보 가지고서는 문재인 후보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단 말이죠. 잠깐 볼까요? 오늘 나온 대구 경북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 TK 지역입니다. 네. 자, 문재인 31, 홍준표 22, 안철수 19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위였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3위로 밀려났잖아요. 밀려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표의 상당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기색을 보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 제가 뭐 전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안철수 후보로 밀어줘 봤자 그래봤자 문재인 후보한테 어차피 안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도 지키자 예. 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전국적인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과거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당한 위기고 지금 얘기하는 통합정부라는 것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 잠깐 얘기했던 총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